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등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제2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 농업 관련 4개 법안하고 이제 국회법 그리고 증언 감정법 이렇게 이제 6개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부권이 이제 대행이 20년 만에 이제 한 제2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뭐 제2요구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헌법의 구성에 보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탄핵 헌재에 갔을 때, 네. 직무정지가 됐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거부권, 소위 말해서 제2요구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안과 관련된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를 헌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말했듯이 이것은 가능한데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네. 이것이 과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냐 아니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냐 예.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대행 체제에서 이제 권한과 어떤 책임 논란, 이게 뭐 사안별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행이 이번에 제2요구권 행사한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예.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부권 행사를. 예. 왜냐하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임시로 지금 직만 대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권한을 본인이 사용을 했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국회는 이미 선출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법안이잖아요. 예. 그걸 대통령이 견제 장치를 가지고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데 국무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네. 그런 분이 대행이 그런 역할을 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 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후에 헌법재판관들 임명과 예. 상설특검, 일반특검 등 김건희 특검 이런 특검들 관련된 걸 과연 거부권 행사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이 건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통과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들 임명하는 것도 본인의 권한이라고 보고 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뭐 내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선을 넘는 것으로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그 3명의 헌법재판관들 2명이든 3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올라왔을 때 그거를 뭐 임명을 안 한다거나 본인 예.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예. 그러면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이 이번에 뭐 본인이 법적인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과연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 안정화, 뭐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제는 이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남이 있었고 네. 어제는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첫 만남이었는데. 권성동 대표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앙대학교 법학과 808학번 선후배지간이어서 전체적으로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주 만나자는 데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합의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보는 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제기한 이제 탄핵안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법무장관 이렇게 등등 이제 탄핵했던 부분들을 좀 처리해달라. 그리고 개헌 얘기도 좀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좀 여당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좀 국정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손뼉은 놔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부터 좀 물꼬를 좀 터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구밀복검이라고 뭐 사법고시 그리고 대학 선후배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은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 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같이 어제 이렇게 만나서 뭐 서로 노리는 셈법은 전혀 다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든가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은 그 여러 가지 이제 혹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특활비 같은 거 다 깎아놓고 이제 또 추경을 바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니까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대통령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치열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삽바 싸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삿바 싸움을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께 좀 그 안심을 좀 드릴 만한 경제도 무척 어렵고 그래서요. 그렇죠. 거기서 좀 조금씩 좀 물꼬를 터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 이재명 대표 말한 걸 해야 돼요. 국정안정협의체. 네, 국정안정협의체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추경도 지금 특활비는 깎았지만 그거는 지금 한덕수 대행도 하자고. 네, 왜냐하면 이 경제 관련된 부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럼 추경을 해야 되는 거냐? 국회는요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군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증액을 국회가 할 수 없으니까 추경을 한다는 건 정부가 이걸 올려야 돼요. 국회는 감액은 할 수 있다니까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안 올린 거 올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원래 정부 안에 경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원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왜 반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니 개헌 얘기가 나올 때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정이 나면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기각이 되든 파면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국정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대통령이 있지만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회도 빨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와 함께 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여야 정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나갈지 논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갈지 해결 방안 뭐가 있을지 고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여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 살리자는 문제니까 함께 협의체 만들어서 논의를 좀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주 만난다고 했으니까 다음번 만나면서는 어떤 좀 결실이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원장 이제 인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비상의총 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는데 대체로 보면은 뭐 중진들 중에서 이제 뭐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좀 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이제 권성동 지금 현재 대행을 그대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체제로 가자 이제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재섭 의원을 이제 추대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은 지난번에 계엄 해제하는데도 이제 표결에 참석을 했고 탄핵 찬성에도 이제 참석을 했던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영입하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서 헌재에 가 있는 아주 비상 상태고 이런 경험을 지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가장 최대의 위기가 지금 와 있고 이 위기에 연습하듯이 그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중진협의체에서 원내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일단 다선 원내 의원 중에서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총회도 들어오지 말라, 들어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대표를 하는 것이고, 다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을 한다면 예. 투 스피커가 필요한데 한 스피커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 나름대로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고, 예. 비대위원장 나름대로 당 조직을 이끌면서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한 스피커를 죽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하고, 그리고 원내대책이라든가 국회에서 민주당과 싸우고, 예. 그리고 당은 여론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 조직을 가동해서 여론전에 대비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 네. 용장, 지장, 덕장이 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는 가장 용기 있고 전투력이 있는, 그리고 정치 경험 있는 그런 분이 비대위원장을 해야만이 이 쓰러져가는 국민의힘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네. 그것은 당에서 결국은 그 원내대표가 대표 대항이기 때문에 네.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권성동 대행의 의중이 예,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이 들고,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당의 뭐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모바일 투표라든가 네. 그런 걸로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용기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네. 되고 네. 하시는데 어떤 분입니까? 그런 분이 추천을 좀 해보신다면요.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하고 뭐 과거에 해봤던 예. 전투력 있게 해봤던,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예. 뭐 이 정도 원내에서는 예. 그 정도가 전투력이 일단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사람을 추천해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비대위원장이니까 게 비상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평상시라면 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기존에 생각하고 추진해왔던 그런 어떤 방향과 같은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평상시면.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이 탄핵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반대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선수 따지고 또는 뭐 이해관계 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예. 오래 있는 분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요.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 인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라도 결정이 되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면 안 돼요. 저는 네.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찬성한 분들은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발언하는 거나 하는 이 원내대표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런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시면 국민의힘은 점점점 민심과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내에서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해야지. 예. 밖에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예. 밖에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들다면 당내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은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된다.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번 주말까지 선수별로 의견을 쭉 취합해서 2명 정도로 압축을 해서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요. 네. 그때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뭐 자료라든지 또 검경의 어떤 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하면서 좀 재판 어떤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오전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절친이라고 네. 하죠. 아마 이제 변호인단과 이제 그 변호인단에 아마 들어갈지 아니면 뭐 고문 역할을 할지 좀 그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당당한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 전했어요. 당당한 입장이고 내란죄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의 뜻과 의지,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관점, 이것은 뭐 명확히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그리고 두 번의 대국민 담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똑같이 이것은 통치행위다. 예.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질서 유지 예.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법 처리라든가 국회에서의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대국민 경고용 그런 예. 비상계엄이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비상대권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 예. 그런 것을 일관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오늘 석동현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반열에서 외신 기자들한테 먼저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 기자한테는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고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오늘 석동현 변호사의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석동현 변호사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석동현 변호사가 그럽니다. 이게 통치행위래요. 좋습니다.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죠. 그런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냐? 거기서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인정을 못해요. 무슨 무질서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국회 안에 그러면 계엄 선포돼서 군인들 들어오기 전에 무슨 무질서가 있었나요? 거기서 누가 무슨 집회를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국회를 어지럽혔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군인이 들어오는 거죠? 대체? 첫 번째. 두 번째.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기관, 국회가 헌법기관입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어놨어요. 형사소송법에. 국헌문란은 헌법기관이 권능, 기능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걸 억압하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하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총을 들고 글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게 국헌문란이지 뭐가 국헌문란입니까? 멀쩡한 문 놔두고 유리창 깨부시고 그러고 들어왔잖아요. 군합발로. 아니 실탄도 직접 들고 갔고요.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았지만 그게 어떻게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거 내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질서 얘기, 질서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질서가 무질서한 게 있었냐고요. 아무 문제 없는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군인들이 왜 또 국회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했대요. 그거 다 봤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못 들어가게 경찰들이 막는 거.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 큰 아픔과 실망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런 말들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내란이 분명하고요. 내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고 여기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수사받는 것도 안 받고 송달도 안 받고 자꾸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게 저는 지연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탄핵이 뭐 소추한 표결은 됐지만 탄핵이 최종 결정될까지는 본인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예우도 받으니까 그 시간 계속 연장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날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봤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헌법 제75조에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있고 헌법 제89조는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할 수 돼 있고 헌법 제70조 1항에서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 이것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은 이것은 헌법 제77조 1항의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통치 행위를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다고 봅니다. 그럼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계엄권은 있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뭐 계엄을 선포하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변이나 아니면 뭐 사변에 준하는 정도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합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의결권을 통해서 그걸 멈출 수 있는데 그걸 그럼 자연스럽게 하도록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군인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총을 들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송달 거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과 관련해서 거부는 사실이 아니었고 집에 사람이 없었고 어제인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 같죠? 지금 뭐 여론적인 압박도 상당히 커지고 이제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로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을 헌재에서 빨리
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재판 끌기는 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쭉 있어 왔고 재판부 뭐 여러 가지 기피 예. 신청이라든가 그리고 공시송달 같은 걸 이제 안 예. 받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준수를 해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은 빨리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대표 측이 항소 이유서 제출하면 이제 항소 네. 재판이 시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 좀 하세요. 똑같은 말. 지원하지 말라고. 제대로 좀 하시라고. 왜 이렇게 지원하고 송달 안 발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받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 좀 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